항상 우리는 새해가 될 무렵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올해는 글렀다.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작년에도 이러한 다짐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목표를 세웠던 거 올해 다 이루셨나요? 대부분은 다 못 이루셨을 거예요. 원하는 만큼 이루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시도조차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포부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실제 새해가 되면 마음 먹은 것을 3일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작심삼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라. 저는 바로 이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를 작심삼일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너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필연적으로 그 과정에서의 고통의 크기는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걷는 것보다 뛰는 게 어렵고 5km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 하프 마라톤이 어렵고요. 하프 마라톤보다 풀코스 마라톤이 어렵죠. 높은 목표를 잡을수록 그 고통의 크기는 커집니다.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위대한 성공을 하신 분들은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고통을 견디는 것은 능력입니다. 저는 강의에서 그것을 인듀어 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체력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정신력이 강해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누군가에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도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에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성공을 하신 분들은 이 능력이 출중하게 높기 때문에 목표에 성공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목표일지라도요. 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다 이러한 능력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 다른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러한 분들에게 원대한 목표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작심삼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반드시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레벨을 차근차근 높여가야 됩니다. 물론 내 인생의 비전을 정말 원대하게 가질수록 좋아요. 하지만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성취해야 되는 목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무슨 목표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낮은 수준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행동을 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는 성장 마인드셋의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는 신경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높은 성취를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부터도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성취감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성취함에 있어서 성장 마인드 셋의 기반이 됩니다. 이건 자존감을 향상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이기도 하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 설정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아요. 다이어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운동하면 좋잖아, 필라테스를 배워볼까, 사업하고 싶은데 스마트 스토어 열어볼까, 이러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게 됩니다. 그 정도의 희망사항으로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년부터 운동하기로 했었던 거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분들은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야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 하기로 했었던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서 실패가 연속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희망사항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우리는 현실에 쫓겨서 이상과 목표를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3일 이상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목표의 우선순위를 엄청나게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5개, 10개, 20개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몇 개를 적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감정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내가 좋고 즐거운 것을 보게 되면 항상 그것을 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 불쾌한 것을 보게 되면 항상 그것과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냈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그런 대상이 되었을 때 그 감정을 내가 매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몸이 뚱뚱하고 내가 원하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여름이 되면 수영장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수십 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그 옷을 입었을 때 옷핏이 예쁘게 나와서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전보다 나아졌다라는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짐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주변 사람 또한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고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껴질 수 있는 감정들을 모조리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다라는 거에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전과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즐거운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내 무의식에 이 과정이 즐거운 것이라고 프로그램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만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성장하게 하면서 성공과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게임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 인생에서 비전은 높게 설정하세요. 하지만 목표는 반드시 낮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낮은 목표를 설정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감으로 자신을 성장시키세요. 두 번째는 목표를 단순히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 개 적어보고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감, 행복감,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올바르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실제 우리가 모르는 방법도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안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22년에 새해 목표 첫 단추를 잘 꿰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